첫 수술치고는 별 5? 이분이 원했던 거는 더 큰 가슴을 원했어요. 풀 C에서 D 정도 되는 컵. 절대로 이 크기는 안 나옵니다. 이게 이 산을 넘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진입 자체가 되게 어렵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겉에 피막에 손상이 많으면 결국 나중에 파손이 되게 높은 확률로 진행이 됐을 수 있는 가슴이기는 해요. 어쨌든 환자분도 굉장히 만족하고 제가 보기에도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기분 좋아서 서로 하이파이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환조라고 합니다. 오늘은 환자 케이스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치어리더를 하고 계신 분이고, 이분의 수술 전 상태를 보면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은 원래 가슴 조직이 너무 없다. 그 다음에 이분은 흉곽이 약간 좀 오목가슴이 있어요. 옆쪽이 좀 돌출되고 안쪽이 좀 훅 하고 좀 파인 느낌이 있죠. 흉곽이 이렇게 안으로 밀리면서 조금 가운데 골이 좀 많이 붙는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가운데 너무 안 붙게끔. 그 다음에 이제 밑선 자체가 좀 짧으니까 밑선을 좀 확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밑선을 확장을 잘 못하면 이중주름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어서 거기를 잘 방리하고 늘려줘야 되는 그런 어떤 이슈 사항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코 수술도 하신 것 같은데 기존 늑연골 자체가 흉터가 굉장히 진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켈로이드 체질인지 아니면 수술이 잘못돼서 잘 못 꼬매서 그런 건지, 제 결과의 흉터를 보면 흉터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위에 다른 의사가 했던 것보다는 많이 괜찮네요. 이중주름 안 생기기 위해서 방리 잘해야 돼요. 이거 밑선 잘 풀어줘야 되고, 보형물도 가급적이면 점성 떨어지는 것보다는 좀 더 점성 강한 거 넣어야 되고, 특히나 대흉근하고 소흉근이 좀 타이트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부위에 좀 당겨져 있잖아요. 거기도 좀 방리를 잘해야 되고, 이분은 오히려 가운데를 너무 방리하게 되면 붙어버리니까 다른 사람보다 가운데 방리를 좀 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히려 조금 큰 보형물을 해서 옆에 좀 빠진 느낌이 들어야만 상대적으로 그게 좀 덜 할 수 있는데, 이분은 흉곽 폭은, 제가 잰 폭은 11.5였어요. 11.5 되는 폭이 대개는 한 275에서 300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분이 원했던 거는 더 큰 가슴을 원했어요. 풀 C에서 D 정도 되는 컵. 근데 조직이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그 정도 크기 했을 때는 절대로 이 크기는 안 나옵니다. 한 풀 B에서 C 정도, C도 나올까 말까. 그래서 결국 결정했던 게 400 좀 넘는 보형물을 선택을 했는데, 이 정도 폭에서 400이 넘는 보형물을 했으면 사실 옆 사이드 부스가 굉장히 많이 생겨야 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분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 흉곽이 오목가슴이니까. 예를 들어 내가 돌출가슴이면 이 크기를 했을 때 옆으로 좀 빠진 느낌이 좀 강한데, 이게 오목가슴이니까 그 느낌이 덜하죠. 어쨌든 환자분도 굉장히 만족하고 제가 보기에도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기분 좋아서 서로 하이파이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은 이분은 윗선으로 하셨는데, 제가 걱정이 됐던 것은 기존에 있던 늑연골 채취했던 흉터 굉장히 진해서 조금 흉터 많이 남으면 어떨까 좀 걱정을 했던 분이었는데, 환자분도 그거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고 활동적인 부분 때문에 빨리 회복을 해야 됐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윗선으로 하셨어요. 이제 반대로 네, 이분이 겨절을 희망했다.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갔잖아요. 이게 이 산을 넘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진입 자체가 되게 어렵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진입이 어려우면 보형물을 넣을 때 보형물에 손상이 많이 들어가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럼 겉에 피막에 손상이 많으면 결국 나중에 파손이 되게 높은 확률로 진행이 됐을 수 있는 가슴이기는 해요. 첫 수술치고는 별 5? 왜냐하면 방리 자체가 좀 힘들고 타이트하고 오목가슴이 되면 이제 갈비뼈 위치가 좀 애매해서 뚫릴 수도 있고, 조금 초심자가 함부로 접근하기 좀 어려운 케이스는 맞아요. 가운데 골 너무 붙거나 가운데 골이 더 많이 벌어지거나, 또 밑선 자체를 충분히 확보 못하고 윗볼록이 많이 생겨서 밑이 쏠리는 듯한 가슴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 이게 또 이 사람의 옆모습을 봤을 때 자세가 되게 안 좋잖아요. 배가 되게 나와. 그렇죠. 오히려 상체가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지금 수술하면서 상체 라인이 되게 달라진 느낌이에요. 오히려
초반에 고정 속옷이나 스포츠 브라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너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덜 해줘야 돼요. 아마 이분은 제가 초반부터 그냥 거의 스포츠 브라 크게 너무 타이트한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분이에요. 아프지 않으면 해라. 통증이라는 게 결국 몸의 방어 기전이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움직이는 게 좋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요, 할 사람 다 하고요. 남자친구랑 그거보다 더 격한 안무가 있을까요? 점프를 막 얹히잖아요. 팔도 막 이렇게 그거는 물리적으로 못 할 거예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라는 거죠. 막 점프하는데 이거 네. 밑빠짐이 그러니까 만약에 마라토너예요. 2시간 내내 뛰면서 그럴 수 있지만 점프해봤자 뭐 몇 번이나 점프했고 밑선만 잘 유지되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거를 좀 보강해주는 게 스포츠 브라가 좀 잡아주면 그거를 초반에 좀 잘해야죠. 한 석 달까지는 잘해야 돼요. 그게 자세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지 실제로 밑선이 차이가 나는지를 봐야 돼요. 대개는 왼쪽 밑선이 좀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흉곽이 좀 이쪽이 또 돌출돼서 심장 때문에. 어깨 높이를 봐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이쪽 높이가 높은데 어깨를 이렇게 드는 사람이면 얘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이 밑선을 봐야 되는데, 자, 이분은 지금 보면 밑선 좀 차이가 있지만 어깨 위치가 지금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어깨 위치대로 수술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약간의 교정은 코어를 좀 잡고 중심을 잡으면 몇 도는 조정이 되거든요. 그 몇 도 때문에 그 위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어쨌든 어깨선을 보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 위치에 맞는 밑선. 선생님 케이스 리뷰할 때는 초심자 입장이에요. 어차피 환자들이 수술할 것도 아닌데 무슨 초심자이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